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또 시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이제 여름 방학 그 시즌이 돌아오고 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랑 원래는 우리가 휴가 계획과 함께 같이 잡는 계획이 아이의 학습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휴가 계획과 학습 계획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계획 안에서 각각의 실행해야 되는 어떤 미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션들이 어떤 거는 이거를 하면 저걸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휴가를 가는 주간에는 학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휴가 가는 주간에 학원 숙제를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각각의 어떤 미션들이 별개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가 기간에 숙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가 기간에 보면은 애들이 뒤에서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도 숙제할 걸 가져갈 것인지, 또는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끊을까 말까, 이런 것들도 계획에 많이 넣으셔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골치 아프니까 몰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랑 협의가, 솔직히 말해 근데 우리 애들하고 우리가 왜 협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애가 이제 막 그 지렁이 발광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좀 위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엄마가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학원 안 가게 해줄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이 여행 빈도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학원을 보내는데, 그럼 주말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이제 보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한 달에 한 2번밖에 안 와, 애가. 그런데 어머니가 상담을 할 때 보면 막 걱정을 하세요. 성적 걱정을 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오냐, 우선은 계획에서 실행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이게 중복이 가능한지 중복이 불가능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행은 갔다 와야 되면 여행을 갔다 오면 되는 거고, 학습이 목표면 학습에 무게를 두셔야 되는 거고, 근데 둘 다 밸런스를 지킨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현재 가서도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긴 해요.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성적이 높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중학교 때 성적은 솔직히 저는 뻥카라고 보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머리로 하는 공부가 돼요. 근데 고등부 때부터는 얼마나 오랜 시간 꾸준하게 준비했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진짜 확 드러나 버려요. 상대평가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 거기다가 지금 2등급의 폭이 고등학교 가면 11%에서 33%까지니까 이 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의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상대평가라는 거 자체를 하고 있으면 등급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대학교에서도 각각에 있는 위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줄 세워야 되는 입시,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입시에서 우리나라의 그 평등에 대한 망상들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인데, 고교 평준화 얘기하잖아요. 고교 평준화 하면 좋죠.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평등, 이건 가능하지.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지방으로 갈수록 고교 평준화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공무원들한테 명령을 하면은 막 공무원들이 가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방 쪽에 가면은 이과 교육은 거의 개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핵심 인력들이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 가르치러 가시면 되죠. 실력 있는 의사들 보고 지방에 갈래 서울에 갈래 라고 하면 당연히 지방 갈래라고 안 합니다. 아마 지역 의사제도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쟁사회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그럼 대학교에서 못 배우냐,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방대를 간다라고 하면 내가 배우는 학과를 선택하고도 남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진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공부를 하는 애들, 그 지방의 어떤 교육이 열악한 거는 다른 해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해법을. 그 고교 평준화를 시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고교 평준화를 전체적으로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나 다 랜덤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는데, 요즘에 고등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떤 그 편차, 아이들 수준 편차 있잖아. 공부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평소 수준의 편차가 진짜, 이거는 섞어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들어버려요, 애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보면은 이 이공계 쪽 교육,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의 교육은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집중해서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죄다 막 수업 시간에 막 어떤 애들은 노래 부르고 있는 애들도 요즘엔 존재한다고 하니까 고등학교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한 거야.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모조리 다 평등을 요구를 하는데 사교육을 완전 금지시켜라. 웃긴 게 뭐냐면, 그럼 공교육이 또렷하면, 공교육이 수준이 높으면 사교육 시장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아이들 중에 우리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타고난 거? 뭐 그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도 있겠지만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좀 크다 보면 보여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 한도폭이 없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도폭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이과 온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과에 올 만큼의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과에 올 만한 애들은 이과 성향, 뭐 수학과학 뭐 이런 게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 좀 탁월한 애들이 이과에서 상위권을 하는데, 각각이 다 태어난 뭐 기질도 다르고 뭐 천성이 다르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각기 다른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표준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죠. 대신에 기본적인 권리는 분명히 보장돼 있어요. 무슨 권리가 보장돼 있냐면, 그 시험에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고교학점제가 잘못됐다는데 물리화학 안 한 애들이 공대를 가려고 노력한다는 건 좀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꼼수지.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님들한테 사회적으로 보면은 1등부터 100등이 있다라고 하면 100등도 필요한 거예요. 99등도 필요한 거고. 근데 본인들이 99등이 마음에 안 들면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보조적인 어떤 차이, 뭐 예를 들어 사교육을 해서 뭐 좀 더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할 수는 있겠지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에 비해서는 그거는 그 정도는 불합리하다고 보기엔 좀 뭐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얘들한테도 막 얘기하는 게, 제가 시작점에서 저희 집이 뭐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운도 작용했고, 그 다음에 기회도 저한테 많이 주어졌고, 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놀고 즐기는 것들을 좀 많이 포기한 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또 몸도 갈아넣고 심리적인 것도 갈아넣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애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억울할 시간에 뭔가를 좀 한계점 이상까지 갈아 넣어 보는 게 어떤가. 또 이 말하면 또 어떤 아버님, 어머님들은 뭐 애가 심리적으로 그런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애들을 망가뜨려요. 무릎도 한 번도 안 까져본 애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 다치는 게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큰 상처, 왜 애들 처음으로 무릎 까졌을 때 5바, 6바, 7바 떨잖아요. 막 곧 있으면 뭐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개뿔도 아니다. 그냥 개축 누르고 있으면 지혈되고, 그리고 그거 소독 안 해도 솔직히 말해서 5바에 뭐 약을 처발하고 뭐 봉합수술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더 날뛰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경험하고 다져질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함에 가려진 게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아이에 대한 배려가 많이 묻어있고, 아이가 준비해야 될 시기를 아이 발전 과정에 맞춰서 준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늦었거나 뭔가가 좀 뒤처진 것 같으면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보통은 저도 그랬지만, 저도 20대 때 저희 집안 사정을 보고 나서, 부모가 물려준 빚까지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 신발 겁나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뭐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뛰어오니까 나이가 이렇게 먹고, 그나마 어디 가서 뭐 그 회전초밥 정도는 가볍게 사 먹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회전초밥 좋아해서. 근데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도 애매해. 이게 목표가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도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이 또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이 경험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아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과 보내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이과를 진짜 재능 없는 분이 노력해서 나오는 경우라면, 이공계 쪽으로 애들 할 때 되면 할 거야 뭐 이딴 얘기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담할 때 보면은 엄청 뭉뚱그려요. 요즘에 이과를 보내려는 이유가 사실상 그거잖아. 취업이 잘 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계시는데, 취업이 잘 되는 것보다 이제 요즘에는 한 40, 50대 40대만 돼도 명예퇴직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제가 그걸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인사부서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진짜 정규직으로. 근데 그 당시에도 한 십몇 년 전에도 한 45세면 퇴직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나도 뭔가를 준비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학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하고 인스타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수익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작권 수입도 있고 뭐 사업하는 수입 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돈을 벌고 있고 어디선 또 마이너스 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더 뉴튼 학원이라는 거를 제가 좀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과감하냐면 우선은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진심으로.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같은 건물에서 지금 20년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가장 오래된 거죠. 20년째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나름대로는 약간 랜드마크까지는 아니고 랜드 흠집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있겠죠. 이거 뭐 교육관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지껏 해보니까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습관을 잡기 위해서 내 신발을 자꾸 권하는 이유도 고등부에 갔을 때 습관이 너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중2, 중3 애들 중에는 지가 고등부 가도 1등급 나올 줄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툭툭 뱉을 수 있는 이유가 제 말에 동조하는 학부모님들이 수년간 제가 유튜브와 인스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막 여러 댓글과 뭐 응원 연락도 받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학부모님들 꽤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만 저희 학원에 보내줄 수 있어도 지역에 뭐 꼭 몰려있진 않겠지만 보내줄 수 있어도 학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고 또 하나가 제가 뭐 이 학원을 막 부흥시켜서 떼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 학원을 20년간 더 운영하겠다 이런 롱런의 어떤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배척을 제가 좀 심하게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학원만 올리 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오히려 학원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의댕이 뜨댕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하는데 몰려오기 시작하면 학원의 수업을 막 조정하려고 들어요. 본인들이 이제 물인지 모르고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아예 유튜브 방송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본인 현업에 계신 거 맞죠?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분분님께서 댓글에 저도 고등수학학원 원장인데요. 이런 선생님한테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하면 동네에서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겁나서 못합니다. 그래도 채널 주인분은 학원 운영 실력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말씀 하는 건지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또 댓글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좀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8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송, 막 인터넷 방송에 학원 원장들 보면은 이제 관심 끌려고 자기네들 뇌피셜 얘기하거나 아니면 유명 강사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모티브 따와가지고 분명히 저번 달까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고교 평준화 뭐 얘기를 함부로 한다든가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야. 그게 평등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좋은 학교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역에 옛날에는 지역마다 명문학교가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지역마다 이제 명문학교가 없어. 이게 똥을 사방으로 같이 섞다 보니까 여기도 반똥통 저기도 반똥통 막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평준화되는 지역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혼합을 시키고 막 섞어버리는 거를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 사람은 어떤 그런 체계가 있고 그 분리가 되는 걸 상당히 원하긴 해요. 서로 간에. 이건 아니라고 하면 주거 지역을 점점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이기적인 어떤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평등이라고 지금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겠죠. 저도. 얼마나 학원을 운영을 잘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강의를 직접 뛰기도 하고 학원 수업의 거의 43%를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중에서도 이제 수업 같이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광고를 해야지라고 하면 광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 3,000명일 때도 광고 효과가 있었어요. 블로깅을 통해서. 근데 블로그에서 요즘엔 유튜브로 올라오면서 유튜브 검색이나 인터넷 검색이 되면서 저희 학원을 더 찾으시는 것도 있고 저희 학원은 어차피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찌끄만 그 위치에서 한 140, 150 광고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150이 초과해서 보통 못 들어와요. 저희 학원 자체가. 그래서 한정 인원을 두른 거예요. 한반당 15명 이내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한 120에서 150명 왔다 갔다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뭐 너무 TMI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기대치 인원수가 뭐 평균값이 정해져 있고 저도 이거를 운영한 지 지금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광고나 홍보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알고 강사님들이나 직원분들하고 좀 으쌰으쌰가 돼요. 저희가. 예,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은 출근해서 저랑 얼굴 붉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또 이사로 있는 그 회사는 저는 거기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프로젝트만 따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지만 제가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독해요.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에 이번에 특강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애들은 제가 저녁 수업에서 약간 기절하듯 이렇게 뒤로 살짝 눈이 감기면서 약간 헛소리를 했어요. 생물 수업을 해서 통과 수업에서 갑자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주 전 정도에 뇌진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괜찮다 근데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괜찮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이제 제가 가서 수업을 13시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 라인에서 제가 이제 약간 기절을 한 거죠. 살짝. 그 순간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기절을 한 거예요. 혼미해진 거야. 각성제 같은 걸 먹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이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제가 사과는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특강 들으셨던 분들 중에 선생님이 이상했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제가 살짝 기절했다가 깬 거다. 마지막 시간에 한 번만.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해서 저는 이과 쪽으로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꼴찌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그걸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꼴찌가 1등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꼴찌가 1등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등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팔자는 지가 꼬거든요. 그게 맛집이야 또. 근데 그 지팔자를 지가 꼴 때 지가 꼬고 있는지를 몰라서 꼴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망만 있는 거지 그게. 이 야망의 근본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야망을 갖고 있지만 노력을 안 하고 또 착각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오지 마시라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아까 허분분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현직 원장도 감탄하는 뉴튼 원장님의 가장 공감 가는 말 1. 학원 다니니까 그 성적이라도 받는 거다. 안 다니면 3, 40점 받는다. 안 다녔는데 26점 맞은 애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의 딱 그 재능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학원 다녔으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의 꼬맹이들도 제가 학원 다니면서 심각한 경우는 60점 맞고 막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막 물어보면 뭘 어떻게 혼내야지. 이러고 뒤지게 혼내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학원을 다녔으니까 그 점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원 안 다녀서 그 점수만 학원 다니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다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냥 일반인이다. 제가 그 어정쩡한 재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외모는 많이 뒤쳐졌죠. 얼굴도 빠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운동도 제가 이제 지금 헬스 사업을 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 어렸을 때 운동 잘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되게 약골이라 운동을 매일 미친 듯이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평행봉도 그 양쪽으로 평행봉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저희 때는 이제 급식이 없었을 때라 그러면 평행봉을 매일 했어요. 물 마시고. 그래서 팔인 기른다고. 그래서 어깨를 강제로 넓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평행봉도 저는 3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맨손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보통은 제가 몸칩니다. 춤도 드럽게 못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건 전 재능 타고 태어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조소 만들고 하는 것들은. 공부도 우선은 영어에 대한 걸 또렷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막 떠오를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적어봤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제가 물리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물리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저 물리학 선택하고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려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은 꼭 필요하다고 좀 봤어요. 수학학. 국어, 영어는 제가 좀 할 줄 알아서. 저는 문과 스타일이거든요. 말 더럽게 잘하잖아 지금.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음 선택해서 견디는 한 2년 동안은 엄청 울고 엄청 힘들어 했는데 혼자 하느냐고.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하나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근데 제 집안에 있는 제 형제들도 보면 그냥 평범해요. 다 그런 재능 빼놓고는 저도 비슷한 것 같고 평범한 거를 인정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평범하지 않은 단계까지 어떤 장인이 되는 거지. 장인이.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중학교 때 A 나온다고 고등학교 때 1등급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할 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할 거라는 희망으로 돌리지만은 진짜 안 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렸다고 저한테 오는 애들 보면은 거의 패급이에요, 패급. 보통은 이렇게 굳으면 안 바뀌어요. 정말로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과학 좋아한다고 이과 가지 말아라. 국어 잘해야 이과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과목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은 애들 있고 그냥 수학과학만 드립다 판 애들 있어요. 과학 좋아한다고 중학교가. 근데 선행해봤니? 그럼 선행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부터 하면 우리 애가 잘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런 망상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준비하지 않은 애한테 이과 가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칼 하나 주고 총 쏘고 있는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검도 잘한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이제 목검 들고 뛰어나가는 거죠. 총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방탄복 다른 애들 준비하고 있는데, 학부모님이 어릴 때 혼나면서 공부했으니 지금 사람 구실하는 거다. 근데 그게 힘들었다고 우리 아이에게 안 혼낸다면 아이가 40이 돼도 부모가 키워야 한다, 순장해야 한다. 진짜 이거 농담 안 하고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도 지금 순장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애들이라고 보기엔 뭐하는데 순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인인데 거의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 졸업생 애들 중에 20살 된 애들을 만났어요. 근데 재수한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나는 어머님들한테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20살이 넘으면요, 본인 용돈은 본인이 벌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부자가 아니면, 부자면 줘도 되지. 근데 부자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애들한테 용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버스비, 밥값, 그 다음에 뭐 교재나 술 먹는 비용,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어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서 안 된다. 아, 진짜 개소리 하네. 학교 안 다녀보셨어? 대학교 안 다녀보셨어? 1학년 때 그렇게 바빠? 술 처먹고 노느냐고 바쁘지? 그때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보고 자기 생활 부위의 한도를 알아보고 저축도 해봤던 애들이 맞는 거지. 과외라도 하든가 이러면서 자기 시간을, 노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치환해서, 놀고 싶지만 일하는 거, 술 먹고 싶지만 일하는 걸로 치환해서 돈을 벌어본 게 맞는데, 저번엔가 그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저한테 용돈 주셨던 거 제가 세뱃돈 받아서 다시 돌려줬다 그래서 내가 야 이 개새말이 18cm야 그랬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거는, 그런 표현은 아무 말이나 뱉는 거야. 이제 자기를 방어하려고. 20살이 됐다는 거는 적어도 자기 대학 등록금은, 제가 그건 바라지도 않아. 그건 크니까. 근데 자기가 한 달에 쓰는 70만 원 80만 원의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벌어서 써야지. 본인이 벌어서. 뭐 주변에 알바할 자리가 없어요, 알아서 찾아보시든가. 그거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용돈을 쓰는 것부터 연습이 돼 있어야 성인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아우, 그러게 애가 그게 쉽겠어요? 20살이면 성인입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애가 애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 있는 꼬맹이들도 다 그렇게 커왔고요. 그래서 성인이 됐고, 어떤 애들은 그렇게 큰 애들이 정상인 거지. 지금 딱 어머님들이 저한테 반박하려고 하는 댓글 다시는 그 마인드의 학부모님들은 보통은 애를 다 전문용어로 조진다. 진짜 조져요. 이거는 보통 한 20년 지금 학원 강사 하신 분들은 애들의 흥망성쇠 중에 성은 잘 못 봐. 근데 쇠는 봐. 몰락 뭐 이런 건 되게 많이 봐. 그리고 애들이, 요즘 애들이 고등학생만 돼도 포기가 그렇게 빨라.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힘들고 자기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돼서 취업을 했어, 중소기업에. 3일 컷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계획을 잡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이를 독립적인 어른을 만드는 방법, 그거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통제를 따르고 제어를 따르고, 그것들이 훈련이 돼 있을 때, 그리고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누가 들어도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하는 방향으로 애가 판단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자 그러는데 뭐 제 말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여러분 결정이니까요. 학원 강사 나부랭이 따위라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도 이 정도고요. 대부분 다 이런 결론이고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려면 처음부터 냅두고 선택권을 주시면 안 됩니다. When I'm with